노후를 무너뜨리는 4가지 바보짓, 당신도 하고 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빚에 짓눌려 허덕인다. 놀라운 사실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경제적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젊을 때는 몰랐다. 조금 무리해도 수입으로 채울 수 있었고 병이 나도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었다. 그러나 노년은 다르다. 벌이는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때 남아있는 빚은 칼날처럼 노후를 베어버린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복지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택들이 노후를 파탄으로 이끄는 것일까? 첫 번째 바보짓, 자식에게 기대며 무리한 지출.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힘들어도 아이에게 투자하면 나중에 보답하겠지. 그래서 학비, 결혼자금, 집 마련까지 빚을 내어 감당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식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느라 부모의 희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녀를 위해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린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60대 부모의 사례를 보자.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용,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총 3억 원을 지출했다. 그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퇴직금마저 모두 써버렸다. 하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비와 육아비용으로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부는 70세가 넘어서도 알바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통계를 보면 자녀 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비만 해도 월 평균 32만 원, 대학 등록금은 연간 800만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결혼 비용까지 더하면 자녀 한 명당 최소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 모든 비용을 부모가 떠안으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랑은 불행으로 바뀐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바보짓, 체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 나이가 들어도 체면은 버리지 못한다. 명절이면 과도한 선물, 모임이면 과시용 지출, 경조사엔 남들보다 더 쓰려는 허영심. 그 결과 남는 것은 사회적 존경이 아니라 빚의 부담이다.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는 특히 중년층에게 큰 부담을 준다. 동창회에 가면 좋은 차로 가야 하고 골프 모임에서는 비싼 장비를 써야 하며 경조사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실제로 50대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을 분석해보면 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을 각종 모임과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 50대 직장인의 경우를 보자. 매월 동창회비 20만 원, 골프 모임비 30만 원, 각종 경조사비 15만 원을 지출했다. 연간 780만 원, 10년이면 7,800만 원이다. 이 돈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했다면 은퇴 후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면을 위한 소비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적당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많이 쓰게 된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그에 어울리는 옷과 신발도 사게 되고 결국 전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 체면은 순간이지만 빚은 오래 남는다. 진짜 품격은 씀씀이가 아니라 빚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바보짓, 은퇴 후에도 투자 실패에 매달린다. 젊어서는 열심히 벌자고 하다가 은퇴 후엔 한 방에 불려보자는 유혹에 흔들린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는 노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투자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같은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2023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투자 사기 피해액만 1조 원을 넘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더 쉽게 당할까? 첫째는 정보 부족이다. 인터넷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둘째는 심리적 조급함이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을 빨리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셋째는 외로움이다. 사기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신뢰를 얻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안타깝다. 70세 김모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넣었다. 1년 안에 10배가 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결국 90%를 잃었다. 이제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다. 65세 이모 씨는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골 땅을 샀다. 하지만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건물도 지을 수 없었고 팔 사람도 없었다. 결국 2억 원을 투자했지만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투자는 젊을 때 시작해야 한다. 노후의 재테크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0세 이후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보다는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록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을 잃을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바보짓,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다. 돈보다 무서운 게 병원비다. 건강을 소홀히 하다 병마가 덮치면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 사라진다. 결국 남는 것은 병과 빚뿐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5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암, 뇌졸중,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치솟는다. 더욱 큰 문제는 간병비다. 치매나 중풍에 걸려 거동이 불편해지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간병비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5년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1억 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자. 68세 박모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아야 했다. 주 3회 투석을 받는데 월 의료비만 150만 원이다. 게다가 투석 받으러 가는 교통비, 영양제비 등까지 더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다. 또 다른 사례는 73세 최모 씨다. 평소 무릎이 아팠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방치했다. 결국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와 재활비로 1,500만 원이 들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한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아프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50세부터 본격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기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 경우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걷기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식사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든다. 매끼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은 먹어야 한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검진 같은 작은 습관이 결국 경제적 안정까지 지켜준다. 노후를 망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경제 상황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정해서 노후가 힘들다. 물론 사회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후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노후 준비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월 300만 원을 벌면서도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고 어떤 사람은 월 500만 원을 벌면서도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난다. 그 차이는 바로 우선순위에 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대로 노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현재의 만족을 미래보다 우선시했다. 자식 기대, 체면 욕심, 건강 방치. 이 네 가지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바보 같은 선택들이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예를 들어 매월 체면비로 50만 원을 쓰는 대신 저축했다면 어떨까?
30년간 저축하면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3억 원 가까이 든다. 이 돈이 있으면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진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헬스장 회원권, 영양제, 정기검진비를 모두 합쳐도 이 정도다. 하지만 나중에 병이 나면 월 100만 원 이상이 든다.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노후의 성패는 젊을 때의 선택에서 결정된다.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지혜로운 노후란.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노후는 무엇일까? 그것은 화려한 소비나 모험적인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빚없는 삶이다.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며 사는 것이다. 빚없는 노후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우선 심리적 안정감이 다르다. 매월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실제로 빚 없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당장의 유혹을 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했다. 한 70세 할머니의 이야기다. 이분은 30년간 매월 30만 원씩 저축했다.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가족 여행이나 외식을 줄이면서 꾸준히 모았다. 지금은 집도 있고 예금도 충분해서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산다.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닌다. 또 다른 75세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50세부터 매일 운동했고 금연금주했다. 지금도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를 탄다. 병원비도 거의 들지 않고 건강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절제다. 당장의 욕구를 참고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 그 결과 지금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고 빚에 허덕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후야말로 가장 존엄한 삶이다. 이런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젊을 때부터의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만약 지금 50세라면 아직 15년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15년 후에는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2억 원 이상이다. 60세라면 어떨까? 비록 시간은 적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며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또한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미래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체면보다는 실속을,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노후를 빚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있다. 결론적으로 노후 파산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당신도 빚없는 당당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